실제로 사라지지 않았다. 다른 주체로 이동했을 뿐이다라고 제가 이제 AI 보고 이름 만들라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캐펙스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캐펙스가 계속되면은 기본적으로는 돈 어떻게 할 거야? 돈 뭘로 벌 거야?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펙스라고 돌려버리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번 주부터. 그래서 증권사 리서치들이. 그래서 이걸로 올라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은 그냥 수급상의 문제로 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모 크레딧 이슈가 생기는 부분들, 코웨이브, 그 다음에 M7들, 엔드 유저한테 넘어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고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삼성은 언제 팔까? 이런 얘기죠. 반도체주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세론에서는 메모리 슈퍼사이클, 회의론에서는 캐펙스 버블. 그랬더니 캐펙스가 이제 끝나고 이제 오펙스로 넘어간다. 오퍼레이션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얘기를 한번 짚어보고 어느 쪽이 더 맞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어떨 때 그러면은 팔아야 될까 반도체를,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모든 면에 있어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드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IBK 증권 쪽 주류 이제 셀사이드 보고서에서는 15년 만에 가장 심각한 부족이다. 골드만 얘기 나오고 1990년대급의 슈퍼 사이클이다. 밴드의 뭐 BOA, HBM 뭐 54.6빌리언, 그래서 58% 증가했고, 뭐 키옥시아나 마이크론 다 뭐 전량 솔드아웃이고 뭐 그냥 거품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회의론에서는 AI 매출 투자 대비해서 너무 적다라는 거고, 감가상각 조작되고 있다. 근데 감가상각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모 크레딧 부분들이 3분의 1 정도가 노출돼 있어, AI 노출되고 있다. 이거는 그 금융안정위 FSB라는 곳에서 나온 레포트에서 나오면서 이게 진짜 이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AI가 무너지면은 사모 크레딧이 무너질 거야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M7 같은 경우도 SPV로 120빌리언을 이전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결국 사모 크레딧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저는 오히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은 안마하고 잘라내기 쉽게끔 다른 회사들로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캐펙스를 넘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여기서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펙스가 자꾸 사라지면서 오펙스로 넘어가서 안정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그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넘겼던 게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미 코어웨이브나 사모 크레딧이 누구한테 대출을 해줬고 그거를 누구한테 임대를 해줬고, 그러면 그 임대한 거를 결국 엔드 유저인 우리가 GPT 뭐 클로드 이런 거 쓰는 우리 엔드 유저가 돈을 내는 것이 원천인데, 토큰료, 구독료가. 예. 그러면 그게 오펙스인데 그걸로 이걸 다 채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저는 잘 모르겠다. 못 채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이 채우는 게 결국은 계속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어웨이브 같은 경우도 이자율을 낮춰줬더라고요. 50bp를. 그러니까 이 50bp 낮춰준 거를 여기서 받아서 이자를 빅테크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코웨이브 주고, 코웨이브가 준 돈으로 사모 크레딧 돈 주고, 이렇게 해서 뺑글뺑글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예. 엔드 유저가 결제하면 M7가 매출이 늘어나고, M7 매출한 걸로 코웨이브한테 임대료 주고, 임대료 준 걸로 사모 크레딧 이자 받고, 여기도 수익이 나고, 이걸로 뺑글뺑글 돌아가는데 여기서 어디가 제일 약해서 끊어질까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 끊어지는 쪽이 결국 AI를 무너뜨리는 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3사들, 그래서 결국 캐펙스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캐펙스라는 거죠. 왜냐하면 EUM, HBM 생산하라고 계속 캐펙스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걸 그러다 보니까 회계 처리를 하면서 감가상각을 몇 년에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감가상각을 길게 하냐 적게 하냐라는 부분들도 오히려 적게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길게 하는 게 나쁜 거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게 한다는 얘기는 메모리를 더 오래 쓴다는 얘기고, 오래 쓴다는 얘기는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에 있는 회사들의 매출이 증가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캐펙스가 계속적으로 빨리빨리 감가상각이 된다고 치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진짜로 그 반도체에 있어서 감가상각을 뭐 자기네 맘대로
막 늘렸다 줄였다 한다기보다는 실제 자기네들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잘 어느 정도까지 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반도체한테는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이지 않을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가정하면. 왜냐하면 내용 연수가 길어지는 거니까. 실제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거꾸로 관점에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GPU 같은 경우도 결국은 수율이나 아키텍처 위험은 계속 있어요. GPU, 엔비디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결국 여기 요거 두 개는 뭐 그냥 당연히 캐펙스인 거고, 근데 여기에 나온 이런 코어비뷰나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 회사들, 데이터 센터들 같은 경우가 차입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대규모로 캐펙스를 하는 거예요. 한 다음에 그걸 돈이 어디서 나요? 3억 크레딧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금융자산을 갖다가 투자한 사람을 받아서 그 돈을 여기에 준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빅테크는 아주 영리한 거죠. 캐펙스를 오펙스로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3억 크레딧, 코어위브 이런 데를 쓰는 게. 자기는 임대료 주면서 엔드유저 이탈만 관리 잘하면 들어온 돈 주고 하는 걸로 유지가 될 수 있어서 빅테크는 어쩌면은 오펙스로 전환하는 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메모리 업체는 캐펙스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네가 오펙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엔드 유저는 오펙스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 가능하게 어느 정도는 이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점점점 이쪽 사이즈가 커지면은 빅테크는 괜찮을 수 있지만 메모리 업체들은 위험해질 수 있다. 그 중에 위험해지는 가장 큰 단위는 감가상각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감가상각을 굉장히 길게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반도체 회사 주가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베어리시냐? 라고 생각을 하면은 물어보시면은 제가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팔아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약간 달라요. 지금처럼 뭐 캐펙스가 오펙스로 되기 때문에 안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얘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이브나 이런 쪽으로 오펙스로 전환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스테이너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의론자들은 지금 이렇게 코이브 CDS 스프레드, 오라클 CDS, 매출 격차, 인프라 누적 투자, 부채 이게 지금 이제 대차대표 외 버전이니까 이게 그거죠. 지금 이제 3호 크레딧에서 이만큼 나갔다는 거고 GPU 감가상각 조작이라고 하는데 조작이 아니라 3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 게 이 과대를 한다라기보다는 실제로 6년 쓴다라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메모리를 사용했던 것보다 적게 쓰는 거잖아요. 수요가 적어지는 거라고 보여져요. 어느 수준으로 넘어가면. 그럼 6년에서 예를 들어 오히려 9년, 7년으로 길어진다라고 하면 반도체를 더 오래 써도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반대편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보면 이 그림에서 엔드 유저 이탈하면 아까 말씀드린 제일 큰 문제죠. 지금은 엔드 유저가 이탈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요가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1번도 트리거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트리거가 되는 순간에 이슈가 생길 거다. 그리고 그게 엔드 유저가 이탈되는 순간이 되면은 빅테크들이 AI 캐펙스 가이던스를 하향을 할 거다. 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매출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러면 임대 계약을 재협상을 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코웨이브나 이런 데 매출 압박되고 이자 상환 안 되면 무너지고 그게 무너지면서 3억 크레딧까지 디폴트가 나고 그러면 AI 리만 모멘트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이 앞에서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고 국가가 뭔가 방어를 해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국가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치킨 게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내가 1등 못하면 다 뜯겨야 되고 이게 지금 잘못하면 여차직하면 AI OS로 바뀌는 거잖아요. MS 대신에 쓰는 OS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빅테크들은 뭐 사활을 건 게임이고 국가들도 사활을 건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너지는다라는 걸 예단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꺾이는 걸 확인하고 나서 던져도 되겠다. 원래 이번에 빅테크들 실적 발표되면서 잘 나오고 그러면서 급등하면 포지션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제 전략이었는데
인터랙티브 브로커 나면서 12%씩 급등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한 번 더 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의 테크니컬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급등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선 줄이고, 급등이 아니라 살살살 오르거나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강세 유지지만 트리거가 발생하면 급냉할 수 있으니까 모니터링해서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제가 그렇게 한 번에 급락하지 않을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인데, 결국 최강 미소스를 포함해서 미소스보다 다음 버전들 하게 되면은 정부나 극소수 기업만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풀어줬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기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극소수만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은 B2C는 지금 우리가 쓰는 수준보다 조금 좋아지는 거, UI, UX 좋아지는 거, 코딩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AI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효율화 시키지 않는 거니까. 왜냐하면 효율화를 시켜서 반도체를 안 쓰는 형태가 되면은 반도체 회사들도 다 이제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 투자했던 회사들도 다 망가져야 되잖아요. 코웨이브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도 다 망가져야 돼요. 이게 옵티말해져서 그렇게 안 해도 되라는 거를 이제 초인공지능이 만들어준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대마불사가 되기 때문에 M7들도 그거가 만들어져서 출시해서 B2C를 다 먹어버리는 일을 원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 반도체 수요는 어느 정도 급락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 AI, 그 다음에 클로드, 제미나이에 돈을 안 내고 싶은 생각이, 너무 비싸서 돈을 안 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오히려 AI 주식을 줄여야 되는, 반도체 주식을 줄여야 되는 트리거가 아닐까. 아직은 우리가 계속 쓰고 싶고, GPT 쓰다가 클로드 쓰고, 클로드 쓰다가 제미나이 쓰더라도 계속적으로 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이거 더 이상 그냥 내가 손을 하는 게 낫겠어. 그리고 이거 기본적으로 돈이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리고 뭐 5개 PPT 만들면 50불 다 나갔는데 내가 10불씩 내면서 GPT나 클로드를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기 시작하는 상황이 생겨서 우리가 해지하는 순간, 이거 필요 없어, 해지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순간이 오히려 그냥 시그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지되는 시그널은 엔드 유저, 우리가 사용자가 이제 쓰기 싫은 거, 이거 이 돈 내고 쓰기 싫어, 이거가 제일 첫 번째 아닐까 싶고, 그 다음에 캐펙스 가이던스 변화되는 것들, 투자 좀 줄일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신용들, 회사 스프레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모 크레딧 쪽에서 문제되는가 아닌가, BDC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다음에가 이제 메모리 쪽에서 주문들 어떻게 들어오고 있나 보는 건데, 이것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서 특히 삼성전자 수출 데이터들은 너무 많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생성을 해서 기본적으로 감지가 됐을 때, 그러면은 반도체를 그때 가서 줄이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이 보여지냐라고 하면 이것도 안 보여지죠. 이것도 안 보여지죠. 코이브도 안 보여지죠. 시용 지표가 나빠졌으면은 이자율을 높였겠죠. 근데 코웨이브 펀딩 레이트 50bp 깎아줬다는 거 뉴스 보셨죠? 그러면은 펀딩 레이트를 깎아줬다는 얘기는 크레딧이 좋아졌다는 얘기고, 크레딧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돈을 잘 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걸리는 건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3억 크레딧 이슈가 계속 생길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매수가 약간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케바케, 그러니까 BDC 간에서도 어떤 데는 돈이 들어오고 어떤 데는 돈이 나가고 하고 있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졌는지 자체가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시그널에 걸린 게 아직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맞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펙스로 전환되는 거는 회계상으로 보면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냥 리스크를 전가시키고 있다라고 본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치킨 게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건 언제 무너진다, 이거 예단하기 되게 어렵다. 근데 결국은 시작 포인트는 엔드 유저의 이탈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메모리 강세론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무조건 강세는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그리고 트리거 발생하는 부분들을 제일 잘 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강세론을 즐기되 시그널이 3개, 아까 여기서 봤던 것 중에서 한 3개 정도까지 나오면은 포지션 축소로 판단하고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출처는 아까 말씀드린 BOA, 골드만삭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AI를 돌려서 찾아서 만든 자료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잠깐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